편집 없는 날선 토크의 진수 라이브 설전 시간입니다.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 김종배 시사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네 라이브 설전 시작하겠습니다. 공관위원들이 공관위원 회의가 아닌 곳에서 여러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근거도 없는 설명도 없는 TK 문화를 통해 TK가 공이라는 말이 지역권론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김광수 의원이 제가 공유하고 있습니다. 직접 내가 들었는데 그런 말 없었어요. 오늘 발표하기로 돼 있었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종로 출마 여부, 이 다음 주 월요일로 미뤄졌는데요. 근데 또한 저희가 주목되는 것은 잠시 뒤에 몇 분 안 남았습니다. 한 8분 뒤에 오후 3시에 황교안 대표가 총선 관련 거취 입장 표명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가 좀 나올까요? 우리 김영우 의원님이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전원에 의하면 저도 이제 열심히 취재를 좀 해봤는데 네. 제가 제가 지도부가 아니다 보니까 참 힘드네요. 종로 출마 쪽이다라는 얘기가 이제 갑자기 나오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거죠. 이 4.15 총선 정말 재밌게 생겼습니다. 이게 진검승부죠. 지금 사실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는 4.15 총선을 이거 과거로 가는 퇴행이냐 아니면 뭐 촛불 혁명을 완수해서 미래로 가는 뭐 이런 선거냐 이런 전략을 세웠습니다마는 사실상의 전술은 이낙연 총리를 앞세워서 종로에서 대선 전초전을 치른다 이거거든요. 네. 여기에 이제 저희가 조금 황교안 대표가 조금 말려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조금 종로 출마를 일찍 했더라면 더 좋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시발점으로 해서 공관위가 이제 개혁 공천을 하는데 그래도 밑자락을 좀 깔아주는 셈이죠. 종로 출마를 선언한다면 말이죠. 네. 항상 이제 하는 얘기는 그거죠. 그럴 거면 좀 진작에 하지 왜 이제 하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말로 종로 출마를 결심을 했고 3시에 그걸 선언한다면 네.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말씀을 덧붙이고 싶은데요. 만약에 이제 그렇게 한다면 그 받아들이는 종로 구민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라는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라고 그 두 팔 벌려 환영을 할까 아니면 맞득지않은 표정을 지을까. 네. 왜 그러냐면 사실은 자진 출석이기보다는 강제 출석에 가깝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합니다. 결국은 이 이야기는 그 종로구의 그 거주민 중에 약간 중도 표심에는 그렇게 본다는 거겠죠. 이미 뭐 그렇겠다고. 그렇죠. 그래도 황교안 대표는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거기서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교 나오고 네. 색소폰도 그 종로에서 배웠고. 종로에. 네, 근데 이제 당 대표니까 당의 전체 또 보수 중도 전체 선거를 고민하다가 늦어진 걸로 이해를 하시겠죠. 열심히 이제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시간이 이제 6분 남았는데요. 그런데 일부 보도에 따르면은요, 한국당의 공천관리위원회가 황 대표한테 출마에 대해서 종로 출마를 하시든지요, 혹은 불출마를 하시든지요, 양자택일을 하라는 압박이 있었다는 거는 보도가 되면 만약에는 오늘 오후 3시 발표가 결국 떠밀려서 한다는 느낌도 있는 거 아닐까요? 근데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또 다른 한편으로 여태까지는 공천, 또 전략 공천 이런 거는 당대표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국민적인 그런 게 있었잖아요, 이미지가. 그런데 대표도 공관위의 얘기를 듣는구나. 이제 자유한국당 조금 바뀌네라고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좋게 생각하면. 네, 예. 저는 김영우 의원님이 저희는 환경 때문에 톤은 안 달겠습니다만 톤은 안 달겠습니다. 또 다세요, 편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오늘 3시에 불출마 선언을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예. 그걸 결단으로 볼 거냐 국민들이.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 엊그저께도 이야기를 하면서 선택지는 종로 출마냐 불출마냐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엄밀하게 보면 불출마 선언을 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정말 용단으로 비춰지기보다는 종로 출마를 피하기 위해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불출마라고 하는 카드로 물타기 들어가는 거다라고 인식될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본다면 종로 출마라고 하는 선택, 그러니까 이거 외에는 퇴로가 없었던, 우회로도 없었던 측면 아니냐 이렇게도 좀 해석이 근데요, 오늘 만약에 이제 그 3시 발표하는 것 중에 불출마를 하든 종로 뭐 출마를 선언하든지요. 그 배경을 읽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좀 예를 들어볼까요? 공천관리위원회 그 이석연 부위원장이랑 황교안 대표 간에 좀 연일 왔다 갔다 했어요. 뭐 앞서서 이석연 부위원장이 황교안 일병 구학이냐 머뭇머뭇거리는 것에 대해서 그랬더니 황교안 대표가 공개 경고를 했고 또 여기에 대해 이석연 부위원장이 또 재반박하고요. 공천 때는 늘 있는 일입니다. 네. 지난 20대 총선 때도 그때 공천 때도 김무성 대표와 공심위 간에 아주 굉장한 그 신경전이 있었죠. 그런데 저는 공관위에게도 저는 촉구합니다. 내부에서는 아주 치열하게 토론을 하되 거기에 그 공관위원이 언론하다 대고 한두 마디씩 하면은 일파만파거든요. 네. 이럴 때는 우리 그 저 교황 뽑는 방법 있지 않습니까? 콩클라베입니까? 문거로 잠기고. 예, 문거로 잠그고 그리고 뭐 10일 날까지 뭐 저 의견을 달라고 그러는데 공관위원들 그러면 뭐 주말 다 그냥 집에서 쉴 겁니까? 저는 네. 이런 때는 집에 가실 생각하지 말고 문거로 잠그고 황교안 대표를 초청을 해서라도 열띤 토론을 해서 그 결론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자꾸 신경전으로 비춰지면은 저는 그것은 안 된다. 저는 생각해요. 결과적으로 이석연 부위원장이 매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매기 역할을 함으로 그러니까 매기 효과라고 하는 게 미꾸라지들이 사는 곳에 매기 한 마리를 풀어놨을 때 미꾸라지가 결국은 피해 다니면서 오히려 그 건강해진다라는 게 매기 효과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석연 부위원장이 악역을 자처하면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황교안 대표의 퇴로를 끊어버림으로써 네. 사실은 종로 출마라고 만약에 3시에 종로 출마 선언을 한다면 이라는 그 전제에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종로 출마를 끌어낸 거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면 결국은 매기가 미꾸라지를 건강하고 튼실하게 만들어줬다. 이렇게 정리를 해도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미리 협의하에 이렇게 안 하시면 내가 이렇게 할지도 모른단 말이죠. 이렇게 물밑 접촉을 했더라면 더 좋았겠다. 네. 이 떠밀려서 나가면은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은 공관위가 앞으로 그런 그 치열한 토론을 제대로 네. 해주기 바란다. 이런 그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그건 또한 저희가 왜냐하면 잠시 뒤에 있을 황교안 대표의 입장 표명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다양한 어떤 선택지를 놓고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로 오늘 공관위 회의가 당초에 있었던 게 미뤄진 것을 두고 나서 김용호 공관위원장이 황 대표에게 조금 퇴로를 열어준 게 아니라는 지적도 있었어요. 그러는 결국 공관위 부위원장하고 황 대표는 갈등이 있었지만 위원장하고는 좀 달랐을 수 있지 않을까. 지금 현장에 나가는 화면이 실제 라이브 생중계 화면입니다. 여기서 이제 공식적인 입장이 나올 텐데 표정은 어떻습니까? 상기됐습니까? 아니면 밝은데요? 밝습니까? 밝은데요? 옆에 있는 분들 밝고. 사람의 심리가 똑같은 모든 걸 내려놓으면 밝아져요. 그렇죠?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진검승부 해야죠. 당 대표 아닙니까? 예. 이제 본인의 거치도 거치지만은 4.15 총선이 걸려 있는 문제인데 예. 세게 나가셔야죠. 보통 어떤 분들 보면은요 예정된 시간보다 2, 3분 먼저 왔을 경우에 단상으로 바로 급히 이동해서 말을 하시는 분도 있고 지금 이제 3시에 맞춰서 뭐 딱 맞추기 위해서 주변부에서 이런저런 뭐 취재진들하고 이야기하는 경우인데 지금 경우는 어떤 경우로 봐야 될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 번 뵀는데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으세요. 당 예. 대표인데도. 아마 시간 개념이 있는 분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3시로 예고를 했기 때문에 3시에 맞춰서 올라가기 위해서 지금 네. 밑에서 저런 거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뭐 표정 자체로 봐서는 우리 김용우 의원께서는 상당히 밝다 그랬는데 그걸 밝게 종로 출마의 마음을 이제 정했기 때문에 밝다? 아니면 그러면 이제 저는 이 전략이 이제 섰으면 네. 마음이 이제 섰으면 이제는 앞으로 나가는 일만 남지 않았겠습니까? 네. 이제 좌고우면할 게 없죠. 이제는 이제 개혁 공천해야 되고 전략 공천해야 되겠죠. 그래서 네. 당 대표로서는 모든 걸 던지는 거 아닙니까? 사실 굉장히 지금 불리한 상황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예. 이런 상황에서 진검승부 해보겠다고 하는 거니까.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굉장히
비장하리라 네. 예상을 합니다. 네, 딱 현장에 이제 3시 되니까 올라갑니다. 단상으로요. 지금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님의 긴급 기자회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견문을 발표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애국 시민 여러분, 요즘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얼마나 마음고생 심하십니까? 이번 사태가 조속히 진정돼서 평안한 일상으로 되찾아 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지금 국민의 건강과 안전 등 대한민국의 기초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3년 만에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도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반시장 발상이 경제 성장 동력을 바닥까지 끌어내렸습니다.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정말 너무나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픕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국민이 피땀 흘려 이뤄낸 한강의 기적이 단 3년 만에 신기로 같이 사라졌습니다. 민생 경제에는 파탄나고 곳곳에서 못 살겠다는 국민들의 아우성이 넘쳐납니다. 그런데도 대통령만 경제가 좋다고 합니다. 한 줌도 안 되는 일부 세력이 권력의 사유화를 넘어서 대한민국을 사유화하고 있습니다. 그 정점에 문재인 정권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입법, 사법, 행정 3권이 대통령 주머니 속 공깃돌이 된 지가 오래입니다. 북핵 폐기는 뭔가 될 것처럼 요란하게 떠들더니 결국 대국민 사기극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한미동맹은 파탄 직전입니다. 대한민국 안보가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송초로 시장의 부정선거, 문재인 정권의 핵심 세력들이 여기저기 힘을 합해서 있어서는 안 되는 부정선거를 치렀습니다. 헌법이 무너지고 헌법이 무시되고 민주주의가 파괴되었습니다. 법무부의 탈법치도 심각합니다. 검찰 사유화하기 위해서 별별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4.15 총선은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결정적 기회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끝장내는 정권 심판의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의 수인인 우리 국민들께서 선택할 시간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종로 구민 여러분, 저 황교안 종로 지역구 출마를 선언합니다. 저는 지금 천길 낭떠러지 앞에 선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나 하나 죽어서 당과 나라를 살릴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결단을 이미 했을 것입니다. 의견은 분분했고 모두가 일리가 있었습니다. 결단은 오로지 저의 몫이었습니다. 결정 과정은 신중했지만 한 번
결정된 이상 황소처럼 끝까지 나아가겠습니다. 반드시 이겨내겠습니다. 당대표로서 이미 나라 위한 것이라면 내려놓겠다고 한 제가 무엇을 마다하겠습니까?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저 황교안, 오직 두려운 것은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것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딱 1년 전 제가 처음 정치에 뛰어들었던 당대표 전당대회 당시 출사표를 오늘 다시 읽어봤습니다. 이런 말이 생생합니다.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고 나라를 구하기 위해 제 모든 것을 던지자고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그때 비장한 각오가 지금은 더 강하고 더 강해졌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종로 구민 여러분, 500년 역사를 품은 종로, 산업화와 민주화의 중심 종로, 무엇보다 서민의 정겨운 이웃들이 정답게 모여 사는 종로, 종로에서 대한민국의 심장이 다시 뛰도록 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종로를 반드시 무능 정권 심판 1번지, 부패 정권 심판 1번지로 만들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는 민심을 종로에서 시작해서 서울, 수도권, 그리고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종로는 저희의 고등학교 시절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청년의 꿈을 키워온 희망의 땅입니다. 가로수 하나하나의 골목 곳곳에 제 어린 시절, 제 젊은 시절 추억이 배어 있습니다. 제가 꿈꾸던 보다 나은 미래를 향한 꿈, 가슴을 뜨겁게 하던 청년 황교안의 꿈을 이제 종로 구민들과 함께 꾸겠습니다. 종로에서 저를 진정한 정치인으로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종로에서 시작된 국민의 염원이 한강을 지나고 백두대간을 넘고 금강, 낙동강에 이르러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 황교안 무능 정권, 부패 정권, 오만 정권의 심장에 국민의 이름으로 성난 민심의 칼을 꽂겠습니다. 모든 국민들께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찬 문재인 정권의 가면을 벗기고 그 민낯을 낱낱이 드러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찬란한 성공 신화를 무너뜨리는 문재인 정권의 역주행 폭주를 최선봉에서 온몸으로 막아내겠습니다. 종로 출마가 이 정권이 만들어 놓은 나쁜 프레임에 말려드는 것이다.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잘 압니다. 그러나 종로 선거는 개인 후보 간의 대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라를 망친 문재인 정권과 이 정권을 심판할 미래 세력의 결전이기 때문에 당당히 맞서 싸우겠습니다. 그들이 쳐놓은 함정이건 또 그 밖에 그 무슨 어려움이건 저는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반드시 총선 승리를 이겨내겠습니다. 종로의 선거로부터 시작해서 총선 승리로 이끌어 가겠습니다. 저 황교안,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을 심판하기 위한 하늘의 밀알이 되겠습니다. 저 황교안, 혁신과 통합의 불쏘시개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국민 한 분 한 분께서 우리 당의 선거대책위원장이 되어 주십시오.
종로 구민 한 분 한 분께서 저 황교안의 손을 잡아 주십시오. 우리 국민들께서 소중한 한 표로 거짓 위선 정권을 반드시 무너뜨려 주십시오. 대한민국을 살려주십시오.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부터는 언론인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서. 네, 황교안 대표 긴급한 기자회견을 자청했는데요. 딱 10분간 이어졌습니다. 두 분 핵심적인 키워드 뭐라 볼 수 있을까요? 우선 김영우 의원부터. 뭐 당연히 부패, 무능, 오만한 문정권 심판하겠다. 예. 문정권 심판이죠. 청길 낭떠러지 앞에선 심정이라고 했습니다. 네. 아주 솔직한 심정의 토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나 이 지역구에서 이제 선거에 임했을 때 그러니까 쉽지가 않다라는 걸 본인도 인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결국 아주 그러니까 그 솔직한 표현이었는데 이것 자체가 결국 황교안 대표의 지금 현재 그다음에 앞으로를 다 암시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또한 이건 종로 총선이라는 건 개인 후보 간의 대결이 아니다라고 그랬습니다. 결국은 예. 그렇죠. 왜냐하면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민주당의 전략 전술은 종로에서 이제 이낙연 총리와 뭐 전 총리와 네. 또 황교안 대표의 맞대결 그리고 이제 차기 대선 이렇게 몰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당 대표인 황교안 대표의 입장에서는 문 정권의 여러 가지 실정을 제대로 한번 비판해 보겠다. 네. 그 비판에 있어서 다시 그 종로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지역에서 시작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다시 심장으로 만들겠다 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백두대간을 넘겠다 이러면서 이제 전국 선거에 이제 판도를 이끌어가는 그 엔진 역할을 하겠다 이런 그 의지가 엿보여요. 그 비장함도 엿보이고 네. 그리고 뭐 종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개인적인 또 인연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100분 활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종로에서 어떤 그 빅매치는 구도는 진짜로 간단한 거예요. 정권 심판론이냐 야당 네. 심판론이냐. 결국은 그 어떤 상징적인 그러니까 제1야당의 어떤 그 대표와 현 정부의 초대 총리 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그건 정권 심판론이냐 야당 심판론이냐 결국은 이 대결 구도가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황교안 대표의 출사표에서 앞부분에 장황하게 늘어놓은 게 문정부 실정 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지금 정권 심판론으로 초점 맞춰갖고 지금부터 가겠다. 네. 이 선언으로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고요. 주목할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되면은 종로구 선거의 상당 부분의 자유한국당의 활약이 이쪽으로 집중될 가능성이 네.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 말 그대로 맨 위에서 이루어지는 고공전이에다가 상징전이기 때문에 활약이 여기로 이제 집중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이게 좀 그러니까 봐야 되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자연스럽게 보게 되면은 이낙연 전 총리도요. 만약에 여기 황교안 대표가 불출마해서 다른 주자랑 붙었을 경우에요. 만약에 승리를 한다 하더라도 승리의 어떤 효과 부분이 반감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 뭐 황교안 대표랑 붙게 되는 이른바 빅매치가 된다면은요. 저는 중요한 점을 지금 화면에 나오죠. 네. 그래서 바로 나옵니다. 종로와 한국의 미래는 선의의 경쟁을 기대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 좀 중요한 점을 질문을 주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은 역대 총리는 거의 대부분 차기 그 후보에 올라갔었고 1등을 달린 적이 거의 대부분 있었어요. 예. 근데 롱런한 적이 없어요. 그다음에 완주를 한 경우는 사실은 이회창 전 총리 정도 말고는 거의 없어요. 네. 중간에 고꾸라졌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총리라고 하는 후광을 가지고 바로 당에 안착해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그냥 대권 후보로 바로 올라가는 네. 꽃가마 타고 가는 그러니까 경로를 밟으려고 하다 보니까 롱런을 하지 못하고 중간에 이제 결국은 꺾이는 네. 이런 양상을 보였는데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지금 앞으로 가는 길이 다른 거죠. 뭐냐면 그러니까 총리직을 끝나고 바로 당으로 돌아가서 꽃가마를 타는 게 아니라 만약에 지금 황교안 대표가 이제 그 빅매치가 성사가 됐으면 예. 결국은 자갈길에서 걷고 와서 돌아올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예. 이전 총리가 했던 거와는 다른 어떤 이런 경로를 밟을 가능성도 있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낙연 전 총리 입장에서도 이건 기회라고 볼 수가 있는 네. 거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제 뭐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국무총리라고 하는 자리는 그 당대 현 정권하고 운명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낙연 총리의 지지율도 그렇고 문 정권의 지지율이 빠지면은 이낙연 총리에 대한 지지율도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그건 운명 공동체예요. 그리고 국무총리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총리에 임용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낙연 총리로서는 프리미엄을 얻은 거죠. 네. 지지율 계속 고공행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낙연 총리가 본인 스스로 무엇을 잘해서 지지율이 고공행진했다라기보다는 국무총리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그 네. 자리를 굉장히 잘 활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낙연 총리도 시험대에 올랐다. 네. 여태까지의 지지율은 문 정권의 지지율 부양 정책에 의해서 국무총리를 임용함으로 해서 얻어진 지지율이기 때문에 이제는 거품이 아니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실력, 이것을 이제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 정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운명 공동체가 됐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황교안 대표도 문 정권을 이제 제대로 이제 비판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분석에 된 동의를 거죠. 하면서 거기다 조금만 추가를 하고 싶은 게요. 두 가지 점이 같이 있어요. 이낙연 전 총리가 종로에서 황교안 대표고 붙음으로써 이낙연 총리를 향한 지금 여권의 핵심 지지층의 또 지원은 이쪽으로 집중이 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어떤 여권 핵심 지지층과 이낙연 전 총리 간의 정서적 결합도는 아마 최대치로 끌어올려질 거예요. 네. 이것이 한편으로는 이낙연 전 총리의 정책 자산이 되고 네. 여기서 만약에 총선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간다면 또 이낙연의 어떤 자기의 길, 문정부하고 문재인 정부하고 보조를 맞춰가면서도 차기 주자로서의 자기의 길을 개척해 들어갈 수 있는 독립된 정치 영역이 확보가 되는 네.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디딤돌을 동시에 어떤 확보하는 이중적인 어떤 소득을 거둘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낙연 전 총리 입장에서도 종로의 선거 결과는 거의 성패가 달린 어려운 문제라고 봐야 됩니다. 예, 그렇다면 최근에 그 민주당의 그 총선에 있어서 시기에서 상당히 보폭이 되게 빨랐잖아. 컸고 빨랐었는데 코로나 이제 바이러스 전국에서 다소 주춤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은 오늘 황교안 대표의 종로 출마 선언을 계기로 해서 민주당에 있어서 총선 전략 분명히 있었지만은 최근 들어서는 황교안 대표의 출마냐 아니냐에 대해서 모호한 부분 속에서 다소 약간 좀 느슨해질 수 있는 부분 다시 그래서 제가 보면은 그쵸. 황교안 대표의 이제 때늦은 결정 같지만 이거 유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느 쪽? 황교안 대표 쪽이. 예. 왜냐하면은 대부분 지금 황교안 대표가 이미 이낙연 그 전 총리가 뛰고 있는 종로에 나가는 게 불리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단 말이죠. 네. 이런 상황에서 딱 얘기하셨죠? 천길 낭떠러지 앞에 선 심정으로 지금 나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봤을 때 물론 이제 이겨야 되지만 자유한국당이 거기서 이겨야 되죠. 그런데 만에 하나 결과가 안 좋더라도 황교안 대표는 뭔가 자기를 던진 사람이 된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나마 좋은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지만 이낙연 전 총리로서는 만약에 여기서 지면은 상당히 그 데미지가 크죠. 그러고요. 또한 이제 오늘 황교안 대표 얘기를 한번 넘어가 볼게요. 통합의 불쏘시개 얘기했습니다. 그동안에는 뭐 새로운 보수당, 통합혁신위가 출범해서 움직이고 있지만은요. 새로운 보수당과의 통합 논의가 뭔가 좀 이루어지지 않는 듯한 느낌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유승민 위원장이 황교안 대표에게 뭐 통합 대신에 선거연대까지 제안하는 상황까지 이어졌는데 오늘로 해서 자연스럽게 그동안에 김평론가가 말했던 막혔던 혈이 좀 뚫리면서 중도보수 통합에 있어서 약간 뭐 동력을 좀 확보할 수 있는 계기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먼저, 저는 오히려 이번에 이제 황교안 대표가 승기를 딱 잡았잖아요. 그러면은 유승민 의원은 이 모든 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민감하겠죠. 근데 통합이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유승민 대표가 자꾸 선거 연대를 얘기하는데 저는 유승민 의원 쪽의 전략이 그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선거 연대 정도로 해가지고 자신의 어떤 그 의원들, 새보수당의 의원들을 살리고 지역에서는 네. 그리고 새보수당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비례 의석수 어느 정도 건지고 네.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예. 통합보다는 선거 연대 쪽의 방점이 좀 찍힌 것 같은데 어쨌거나 황교안 대표의 이 독자적인 종로 출마 선언 이것이 유승민 의원으로 하여금 더 고민하게 만들 예.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오히려 통합의 더 먹구름이라고 저도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는 황교안 대표 측에서 유승민 그 의원을 압박할 때 어떻게 하겠나요? 자, 황교안 대표도 결단을 내렸다.
자,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네. 압박에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압박이 나올 거예요. 첫째, 이제 통합에 응해라. 여기서 그냥 응해버리면 기세 싸움에서 완전히 밀리고 네. 들어간 거예요. 유승민 의원은. 둘째, 당신도 뭔가 이제 던지는 모습을 보여라. 대구 동을 고수하지 말고 네. 수도권으로 와라라고 요구를 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보거든요. 왜? 그래서 결국은 그러니까 콘으로 최대한 몰아놔야 되니까. 유승민 의원 입장에서는 이거는 결국 나 죽으라는 얘기로 그러니까 받아들일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은 오히려 이제 그러니까 방탄력이 더 이제 크게 작동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통합에 오히려 더 먹구름으로 이게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또한 이제 저희가 이제 자유한국당 내요 하나만 좀 간단하게 질문하고 민주당 얘기 좀 해볼 텐데 그동안에 험지 출마론에 대해서 당내 그 지도급 인사들이 뭐 김태호 전 지사라든지 뭐 홍준표 전 대표 뭐 나만 당신은 꽃신시고 나만 집신시냐 이런 식의 얘기했는데 이 지도급 인사들의 험지 출마론에서 압박도 좀 있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당장 이석영 공관위 부위원장이 황교안 대표 대하듯 홍준표 전 대표고 김태호 전 지사를 대하면 그들은 네. 어떻게 되겠습니까? 컷오프죠. 예. 그 지역구를 계속 고수한다면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지금 황교안 대표는 집신이 아니라 지금 맨발로 나간 거예요. 홍준표, 김태호, 지사 이런 분들도 이제 죄송합니다. 맨발로 나가셔야죠.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지금 오늘요 민주당에서는 그동안에 영입 인사 인재 영입을 계속해왔으면서 오늘은 또 2명의 법률가를 영입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영입의 어떤 영입 임무를 통해서 선거의 어떤 전략을 좀 삼는 부분이 일부 있었는데 오늘 뭐 당장 이제 민주당에서 선거 전략에서 다시 한번 중반 한 70일 정도가 안 남아서 네. 다시 한번 이 신발끈을 좀 조여야 되는 상황 아닐까 싶어요. 어떤 쪽으로 전망이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오늘 영입한 2명의 변호사를 한마디로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공통분모는 조국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김용민 변호사는 조국 장관 시절에 제2기 법무개혁위원을 했던 사람이고요. 네. 김남국 변호사는 그 누구보다도 어떤 조국 전 장관 어떤 수사에 대해서 맨 앞에서 비판을 해왔고 네. 백서 발간 개혁의 어떤 그 뛰어들었던 어떤 변호사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두 변호사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조국이고 그럼 이 2명의 변호사가 총선 국면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는 뭐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니냐 이렇게 네.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보더라도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역시 민주당은 조국 정신을 이어받고 있는 정당이구나라는 것을 확인시켜줬어요. 네. 불의를 정의로 둔갑시키고 말이죠. 불공정을 관행이라고 강변했고 불법을 제도적 미비라고 쭉 주장해온 조국 전 장관을 호위했던 그 호위무사 역할을 했던 변호사 두 분을 영입을 했어요. 네. 역시 민주당의 기본적인 정신, 이거 조국 정신하고 맥을 제가 같이 볼 하는 때는 거기 민주당의 때문에 정신은 조국 정신이 아니라 검찰 개혁 정신인 것 근데 같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면 돼요. 정치 검찰이죠. 호위무사라는 표현 어떻게 보세요? 근데 지금 저는 근데 그 역할을 네. 했잖아요. 여기 네. 백서 쓴 분이고 또 조국 전 장관을 변호했던 아니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조금 전에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국 전 장관 문제에 대해서 저 두 변호사가 일관되게 외쳤던 것은 결국은 그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 총선 국면에서 저 두 변호사가 맨 앞에 서가지고 주창할 부분들은 결국 검찰 개혁의 완수, 네. 그다음에 검찰 개혁 완수를 위한 어떤 그 힘을 그러니까 보태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그 논리로 그러니까 접근할 가능성 거의 뭐 199.9%라고 봐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이제 검찰 수사 방해에 여러 가지 논리적인 근거를 제공하겠죠. 예. 근데 저희가 조금 전에 그 보수통합 관련해서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의 뭐 통합 논의 어떤 전망을 했었는데 조금 전에 이제 속보가 하나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만약에 지금 상황에서 황교안 대표가 유승민 의원한테 만나자 해볼까요? 아니면 유승민 위원장이 황교안 대표 답이 나왔습니다. 유승민 위원장이 황교안 대표에게 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짧게 한번 분석해 보시고 말씀하셨지만은 마치겠습니다. 유승민 의원으로서는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이게 황교안 대표로서는 전격적인 그 출마 선언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유승민 의원의 거처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모아지죠. 당연히. 간단히 얘기하면 삿바싸움 국면에 들어갔기 때문에 누가 먼저 잡아서 당기느냐라고 예. 하는 싸움이거든요. 먼저 선수를 찾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계속 뉴스에서도 황교안 대표는 통합하자. 근데 유승민 의원 쪽에서는 그냥 선거연대. 어느 게 셉니까? 네. 통합이 세죠. 지금은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단합, 통합해야 될 때다라고 하는 명분이 훨씬 강하지 않겠어요? 네. 예, 그냥 선거연대는 그거는 정말 정치 공학 아니냐. 그리고 후보마다 다 그냥 번호도 다 다르잖아요.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또한 그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정당들의 그 통합 논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했으나 시간이 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다음에 한번 기회 되면 심도 있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온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